지역의 뉴스 속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인 뉴스 인터넷 신문입니다. D2뉴스 24의 류호진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도 대전에서 메르스 확진 환자 가운데 60대 환자가 숨졌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대전에서 계속 이렇게 이 사망자가 나오다 보니까 더더욱 시민들이 좀 불안해하는 것 같은데요. 어제 치료를 받던 60대 메르스 환자가 숨졌는데 지역에서는 8번째 사망자가 되겠습니다. 이 환자는 69살인데요. 지난 4일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에 국가지정병원인 충남대병원 음압병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졌습니다. 사실 이 환자는 고혈압과 결핵 등도 함께 진단받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지난달 말쯤에 이 16번 환자, 이 건양대병원에서 이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다가 메르스에 감염이 됐던 것으로 이 방역당국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역에서 메르스 추가 확진 환자는 나오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이 대전과 충남에서 어제 메르스 추가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대전은 확진자가 26명 그대로 지금 됐고요. 이 중에 사망자는 어제 1명 포함해서 8명이 됐습니다. 현재 충남대 병원에 9명이 지금 치료를 받고 있고요. 충북대병원 또 천안 단국대병원에서 분산돼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어제 8명의 확진자가 늘어나서 확진자는 162명으로 늘어났고요. 격리자는 6,500명으로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충남에서는 확진 환자 가운데 1명이 퇴원을 했고 며칠째 환자가 발생하지는 않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13일 이후에 지금 닷새째 충남에서는 확진자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진 숫자는 9명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어제 오전에는 이 천안 단국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이 8번 확진자인데요. 46살 간호사인데 이분이 건강을 회복해서 퇴원을 했습니다. 충남도에서는 이 첫 퇴원자가 되겠습니다. 아산 서울병원 서울의원 간호사인 이 환자는 병원을 찾은 우리나라 첫 메르스 환자, 그러니까 일본 환자하고 접촉한 이후에 지난달 29일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아왔었습니다. 네. 현재 그 충남대병원에 입원한 메르스 환자 가운데는 위중한 환자가 있는 것으로 또 발표가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충남대병원 측이 이 두 번째 정례 브리핑을 갖고 이 환자들에 대한 이 상황을 설명했는데요. 이 병원에 10명이 입원해서 2명이 위중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2명 가운데 1명이 어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입원해 있는 환자 중에 7명은 이 폐렴 등을 치료한 후에 지금 발열만 있거나 안정된 상태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들 7명은 조만간에 이 마지막 이 확진 검사를 거쳐서 퇴원도 가능한 것으로 지금 병원 측은 내다보고 있고요. 또 주목을 받고 있는 16번 환자 같은 경우도 폐렴 치료 후에 지금 회복 중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하셨던 다른 지역에 비해서 대전에서 유독 사망자가 많이 나오는 편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충남대병원 브리핑하는 자리에서도 잠깐 얘기는 나왔는데요. 대전에 있는 사망 환자들은 이 기저질환이 좀 심했던 환자들이라고 의료진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사망한 환자의 경우도 그렇지만은 이 메르스 바이러스가 아니어도 이 감기나 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사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고 합니다. 대전의 이 첫 확진자였던 40대 남성, 16번 환자가 어떻게 보면 수포 전파자인데요. 이 환자가 입원해 있던 첫 병원, 그러니까 대청병원이 원래가 노인질환 전문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던 노인들이 좀 입원해 있다가 감염이 많이 됐고요. 이렇게 돼서 사실 현재까지 대전 지역 사망자는 50대 후반 1명을 포함해서 60대 이상 노인들이 대부분이다는 게 의료진의 설명입니다. 예. 그런 가운데 메르스로 격리된 가족들의 임종 편지가 이 SNS에도 퍼지면서 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은 사실 이 메르스 환자는 아니고요.
뇌경색 환자인데 이 메르스 때문에 지금 가족들이 임종을 지켜보지 못한 사연이 이제 알려지면서 주의를 좀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대전 을지병원 측에 따르면은 엊그제 그러니까 16일 오전 7시쯤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환자 가족 한 분이 병원에 전화를 걸어와서 아내에게 쓴 편지를 좀 대신 읽어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왔다고 합니다. 이 환자의 남편은 부인이 이제 뇌경색 증상으로 을지대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예후는 좋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메르스 90번 확진자가 이 을지병원 중환자실에 머무른 사실이 이제 알려지다 보니까 지난 9일부터 코호트 격리 조치가 내려져서 면회가 일절 지금 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르스가 부인의 임종을 보지 못하게 이 부부를 갈라놨다는 거가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이제 담당 간호사한테 전화로 부인한테 쓰는 편지를 이제 불러줬는데요. 이것을 간호사가 받아 적어서 그날 오전에 다른 간호사들과 함께 읽었다고 하는데 이 중환자실이 눈물바다가 됐다고 합니다. 내용을 대략 보면 이렇습니다. 이 누구누구 엄마에게 전합니다.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자신과 만나서 38년 동안 고생도 하고 보람된 일도 있었는데 갑자기 당신과 헤어지게 돼서 가슴이 미어진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당신이 이야기한 뜻을 잘 새겨서 앞으로 자식들과 손자들과 살아가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가난한 집에 시집 와서 살림을 일으키고 또 약한 아이들 훌륭하게 키워내고 못난 남편은 회사의 큰 책임자로 키워내고 이제 당신하고 나하고 노후 준비를 잘 진행돼 가는데 이 아쉬움이 너무 크다 하면서 아무튼 근심을 떨쳐버리고 천국 가서 행복하게 우리를 지켜봐 달라 이렇게 됐는데 아무튼 이 간호사들도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제 이 부인은 그날 오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그 편지를 귀로 듣고 그날 오후에 세상을 뜨신 게 되는 거죠? 대체적으로 보면 가족들 사이에 이런 이 마지막 인사를 하고 나면은 돌아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러네요.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디투뉴스 24의 류호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플러스 뉴스 시간입니다. 요즘 메르스 때문에 다른 얘기를 거의 전하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권선택 대전시장 어제 항소심 구형이 있었는데요. 검찰이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5,9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징역 2년은 1심에서 검찰이 구형했던 것과 같은 형량입니다. 검찰은 이 불법의 규모와 범행 수법, 또 증거인멸, 도주 행태 이런 걸 종합하면 선거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불법성이 크다. 그래서 엄중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이렇게 구형을 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 선거사무소 회계 책임자 김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이 구형이 됐습니다. 결국 검찰은 이 포럼에 대해서 여전히 불법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태고요. 여기에 대해서 권선택 시장 측은 이 포럼 활동은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정치 활동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권선택 시장 어제 최후 진술했었는데요. 이 사건은 개인의 일이기도 하지만 자신을 뽑아준 대전 시민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책임을 더욱 통감하고 있다 하면서 법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자신에게 대전시장의 소임을 다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반성하는 마음까지 보태서 더욱 시정에 매진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권 시장에게 적용된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해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권 시장이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월 20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잡혀 있는데 아무튼 최종 선고 공판이 이제 주목이 되겠습니다. 교사들의 마음 상처가 큰가 봅니다. 대전시 교육청이 전국에선 최초로 이 교원 심리상담 정서센터를 운영하는데요. 개소한 지 한 달 만에 한 50여 명이 이 상담을 했다고 하네요. 이 사회나 학교에서 어떻게 많은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 교사들인데 이 교사들의 어떤 고충과 심리
여전히 정서, 건강, 정신 건강이 상당히 불안하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가 있겠네요. 사실 이 교사들의 상처는 결국 학생들에게 전달되죠. 전이가 되죠. 마찬가지로 교사의 또 행복은 학생의 행복으로 확산되는데 이런 점에서는 교사들의 어떤 심리적 정서적 치유가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세종시 무선 충전 전기버스가 22일부터 운행이 된다고 합니다. 대성고등학교하고 서대전고등학교, 서대전여고죠. 서대전여고 자사고로 좀 지정되어 있는데 재지정 여부가 오늘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메르스 경제적 타격, 세월호 참사 때보다 크다. 지금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시민들 대중교통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시내버스가 27% 줄었고요. 시내버스 승객이죠. 승객이 27% 줄었고, 택시 승객이 12%, 지하철 승객은 35%나 떨어졌다고 합니다. 어쩐지 제가 가끔 술 한잔 먹고, 한 10시쯤, 한 9시 반쯤 이 지하철 타고 집에 가다 보면요. 거의 앉아갑니다. 그만큼 많이 비었다는 얘기죠. 사이언스 콤플렉스에 대해서 권선택 시장이 엊그제 일석사조다 해서 어떤 타결된 얘기를 브리핑했는데 이상민 국회의원하고 민병주 국회의원이 한판 지금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이런 결정에 대해서 졸속이다 이렇게 비판을 지금 하고 있고요. 민병주 의원은 환영한다. 면서 오히려 뒤에서 민병주 의원이 좀 역할을 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상민 의원과 민병주 의원은 20대 총선 내년 총선에서 지금 한판 대결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재밌는 건 이상민 의원은 권선택 대전시장과 같은 당 소속이고요. 민병주 의원은 새누리당 소속으로 당은 다른데 이 입장은 또 여기서 같아지고 있습니다. 대전대 융합과학관이 김수근 건축상을 받았다는 소식도 있고요. 대전 목양초등학교 조혜민 학생이 기후변화 그림엽서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런 소식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상 플러스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